네,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여성들을 협박하고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, 유포한 이른바 N번방 사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어제 경찰이 N번방, 박사방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피의자 221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. 지난 2일 기준 140명이 검거된 걸 고려하면 일주일 만에 80명이 넘게 붙잡힌 건데, 그런데 박인복 교수님 보니까 이게 10대가 상당히 많아요. 글쎄 말입니다. 10대가 104명, 65명이죠. 104명 이렇게 보고 실질적으로 이 공범들도 보면 10대라는 것 보고 국민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. 그렇죠. 그래서 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자기 꿈이 아니라 IT 전문가 꿈꾸던 청소년이 이런 데 인류돼서 공범으로 나온 거 보고 또 한 분은 또 현재 일병 군인이지 않습니까? 또 20대 초반일 거로 알고 있는데 공범도 그렇고 사실 피해자도 다 그렇게 돼 있고 또 피해를 당하는 분 더 나이가 어리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신상 공개를 하니 많이 이런 논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어떤 사회적 논의를 해서 성범죄에 대해서는 신상 공개까지 하는 이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. 연령대가 낮아진다는 걸 잠재적으로 성인이 되어가면서 더 강력한 어떤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. 범죄적으로 보면.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 논의도 하고 국민들이 이런 문제에서 공부를 일으켜서 주변에 잘 살피고 이게 사실은 엄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. 웹사이트 그렇죠. 소식 다크웹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. 이런 그 엄밀하고 공개되지 않는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횡행하고 있고 어쩌면 정부가 이 부분을 좀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은가. 이것도 사실은 민간이 추적해서 잡아낸 것이거든요. 정부의 행정력도 또는 공권력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함을 이번 기회로 인해서 깨우쳐야 된다 그렇게 봐집니다. 그렇군요. 네, 그런데 변호사님 지금 경찰은 이 10대 피의자들의 신상 공개에 대해서 좀 신중한 입장인 것 같은데 이 10대 피의자들 중에서 지금 뭐 주범격도 있다고 하거든요. 이게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가요? 근데 이거는요 경찰이 신중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안 되는 거예요, 아예. 법적으로요? 네, 왜냐하면 신상 공개가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이제 경찰에게 미성년자는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선을 긋는 거 아니겠습니까? 왜냐하면 법에 보면 여러 가지 요건들 중에서 단서정했어요. 다만 피의자가 청소년인 경우는 안 된다. 아예 그냥 명문화되어 있어요. 지금 보시면 맨 밑에 있는 얘기입니다. 아예 안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이건 아예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경찰이 재량의 여지로서 근데 죄가 너무 중하니까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고민해볼 여지가 아예 없는 거예요. 미성년자의 경우에. 이거 뭐 가정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조주빈이 10대였다면 신상공개 그런 마찬가지로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뭐 언론사에서 자체적으로 공개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이제 변론을 하더라도 경찰에서 딱 공개하는 거는 아예 조주빈이었어도 조주빈이 미성년자였다고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. 그렇다면 그럼 이 10대들은 신상공개가 법적으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뭐 주범격인 뭐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검찰이든 조사를 해서 이제 처벌의 단계에 갔을 때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뭐 처벌도 좀 경감될 수 있는 거예요? 그러니까 그건 재량 영역인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 할 수 없는 이제 기소의 영역이 있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. 조금 전에 있던 신상 공개는 미성년자인 경우 신상 공개 아니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안 된다요, 아예. 그러니까 못 하는 건데. 미성년자라고 형을 반드시 깎아줘야 된다 이런 조항은 없습니다. 아예 형사 미성년자면 처벌이 안 되는 건데 그게 아닌 이상 14세 미만이 아닌 이상 뭐 17 같은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가 형을 감경해야 한다 이런 조항은 없어요. 그건 그냥 재판장의 양형의 어떤 재량이에요. 그런데 일반적으로 미성년자 같은 경우에 감경을 해줘왔던 게 맞죠. 근데 그거는 죄에 따라 다릅니다. 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한 고등학생이 뭐 오토바이라든 뭐 단순 폭행이라든 단순 절도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자라고 해서 형을 감경시켜주는 경우도 많은데 글쎄요 여기서 만약에 이 N번방에 들어가서 영상을 받아본 사람들 중에서 미성년자가 있으면 그건 감경해 줄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그게 아니라 조주빈 일당의 소위 말하는 주범, 제작, 유포 여기에 관여됐던 이 N번방 일종의 조직이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. 조주빈 일당 중에 피의자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고 하면 과연 이걸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형을 감경시켜 줄 수 있을까? 뭐 법원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재판장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. 네, 교수님 이런 가운데 지금 검찰이 성착취물 사범에 대한 사건 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게 눈에 띄는데 보니까 조직적으로 제작한 제작 사범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적극 구형할 수 있다. 이 점이 눈에 띕니다. 이게 아마 5년
이하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구형량을 좀 이제 형량을 높이겠다, 구형량을 높이겠다고 해서 그게 이제 재판에서 구형량대로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판 재량권이 있어가지고 높아지겠죠. 그러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긴 하겠는데요. 특히 이제 그 영리 목적으로 소지 운반할 경우에, 영리 목적으로 할 경우에 더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는 걸 봤을 때, 어쨌든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. 그리고 특히 소지했을 경우도 같이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그걸 유통하든가 소지했던 부분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여지를 드러낸 것인데요. 저는 이것보다도 사실은 예방을 더 해야 된다. 뭐 초등학생 교육 단계라든지 아니면은 그 중등학교 교육 과정에 넣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예방 교육이 우선돼야지 될 문제지. 사후에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이게 될 문제인가? 처벌을 강화해야 되면 단지 또 더 밑으로 숨죠.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으로 또는 교육 프로그램 넣어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교육을 통해서 좀 건전하게 유도하는 방향, 이것들이 현실적인 방향이 아닌가. 그래서 그런 사회적 논의이 되는 기구들을 만들고 이런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단위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. 그렇게 봐집니다. 마지막으로요. 이제 조주빈의 공범으로 알려진 이제 뭐 아이디 붓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제 영장심사 봐서 결국 구속이 됐어요. 근데 보통 뭐 도주 우려가 있다, 증거인멸 뭐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의미예요? 그래서 뭐 이제 원래 이제 도주 우려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높은 형이 예상되는 경우, 실형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봐요. 왜냐면 이제 실형이 예상되면 도망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.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구속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범죄가 중한가부터 보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현재 처단형이 예상된다라는 거는 뭐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인 거죠. 더군다나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단순히 음란물을 배포한 이게 아니라 몰래카메라를 찍어서 배포한 거, 거기다가 그 카메라 영상을 만드는데 지금 성폭행의 의혹들입니다, 지금.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처단형이 예상되는 거는 어느 법원이나 이렇게 볼 수는 있는 사항인 거죠. 그렇군요. 네, 디지털 성착취 사건 수사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.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